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테마주 열풍이 거세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테마주에 올인하는 일명 비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이런 만큼 가는 종목들만 잘 가고 있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셨던 우리 라떼 주식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나의 계좌 상황이 좋지 않다. 아니면 신규 진입을 원해서 나의 좀 계좌를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참 종목 옥석 가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떼 주식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만 저희가 무려 2시간이나 진행을 하는데요. 팍스 경제TV에서 최고의 전문가분과 함께 야심차게 2시간 동안 진행하는 만큼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최고의 전문가 차대웅 멘토님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2부입니다. 또 다음 주장에서 공략할 만한 세 종목, 알짜배기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차대웅 멘토님께서는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의 신이라는 별명을 보유하고 계신 만큼 세력이 포착되는 종목들 쏙쏙 골라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2부를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나마 시장의 이야기를 하자면 간밤에 뉴욕 증시 소폭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 이후에 좀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추가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9월은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 않는 만큼 좀 괜찮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반기가 걱정되는 만큼 이러한 시장 분위기들 저희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스프레소와 같이 쓴맛만 보셨다면 오늘 토요일장 여유롭게 정말 진짜 진한 라떼를 한잔 하시면서 부드러운 라떼 주식까지 저희가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가 전문가와 좀 자세하게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방법, QR코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문자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샵 3989번, 샵 3989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3989번 치시고 저희 프로그램명 라떼 주식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차례차례 한 분씩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종목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저희가 한 명씩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와 문자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요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라떼 주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라떼 주식입니다.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정말 부드러운 라떼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최고의 종목만 쏙쏙 선별해 주시는 오늘 차대웅 멘토님 모셔볼까 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2달도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센코로 70%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4%, 이구산업으로 60%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진행한 지 2달 안의 수익률이라고 보시겠지만 각각 종목별로 봤을
봤을 때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꽤나 좋은 수익률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 장을 위한 또 새 종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항상 옥석가리기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세력을 포착해 주시는 차대웅 멘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키보이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멘트, 그 옥석가리기의 신 들을 때마다 네. 항상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근데 사실입니다.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뭐 듣기 싫진 않습니다. 네. 뭐 신이라는 거는 뭐 함부로 붙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그 라떼 주식한 지 한 2달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2달 차가 됐는데 오늘은 저 혼자 나왔습니다. 오늘 저 혼자 나왔는데 오늘 제가 혼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혼자 나온 이유는 바로 그동안 제가 쭉 하다 보니까 네. 이 또 토요일 날 나와서 이나무 아나운서님도 토요일 날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네. 나오는데 이 토요일 날 나올 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좀 아쉬워서 맞아요. 이나무 아나운서님께 뭔가 선물을 좀 드릴까 해가지고 종목인가요? 종목보다는 네. 이 물을 떠먹여 주는 사람보다 어. 우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물을 떠먹을 떠먹을 수 수 있게. 있게, 아, 그렇죠. 그렇게 명언이네요. 만들어주는 사람이 네. 더 유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나무 아나운서님을 위한 네. 특별히 준비한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강의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대형주들이 좀 지지부진했었고 가는 종목들만 가는 테마주 장이었는데 정말 그 시장에 대한 성격에 맞게 종목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종목들이 뭐 적게 20%, 30% 갔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70%, 60% 누적 수익률이 벌써 200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전문가님의 비결도 궁금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보면서 그에 대한 비결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요? 네, 뭐 첫 번째라기보다는 네. 그냥 쭉 연결이 됩니다. 쭉 네. 연결이 되니까 그냥 저한테 뭐 그 되게 비싼 강의지만 그거를 오늘 공짜로 듣는다 생각하시고 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나무 아나운서님 개인적으로 혹시 주식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네. 테마 주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매매를 하시기 전에 네. 분명히 그냥 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게 됐나요? 나름대로 이제 호재도 있어야 되고 좀 욕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주린이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주린이와 고수 사이인 것 같아서 재무도 보고 차트도 본다고 보는데 네. 너는 경제방송 아나운서가 수익률이 그게 뭐냐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뭐 어쨌든 다 봅니다. 그렇죠. 네. 뭐 근데 네. 이게 뭐 수익률과 공부에는 이 괴리감이 좀 있어요. 맞아요. 공부한다고 수익률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네. 선생님들이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이만큼씩 들고 다녀서 전교 1등이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 점수가 성적도 쉽지 않더라고요. 성적도 네. 보면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보면 이 사실 이 공부의 양과 점수와는 좀 반비례하는 경우도 많고.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맨날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네, 참 얄밉죠. 네. 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참 네. 얄미운 스타일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또 그 이나무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저랑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싶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네. 주식을 공부해서 매매를 해라. 그래야 수익 난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까? 상당히 이 막막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사실 공부하는 법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해라 막상 그러는데 뭐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실 것이고 그러는데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릴 겁니다. 너무 좋아요. 라떼 네. 주식이 그 부분이 이제 타 방송과 타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떠먹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추후에 라떼 주식이 끝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종목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열심히. 아주 유익하고 네. 다시 제가 이거를 언제 방송에서 할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네. 놓치지 마시고 이나무 네. 아나운서님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계좌가 꼭 수익으로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이 생코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네. 지금 제가 방송에서 나왔을 때 얘기했던 건데 이제 뭐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딱 첫 방송이었습니다. 맞아요. 첫 방송에 제가 코가 얼마나 세면 생코냐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을 처음 드렸는데. 첫 방송 하시자마자 70%. 네, 그렇죠. 그래서 와, 70%의 수익이 났는데 네. 뭐 강의도 많이 했어요. 이때 뭐 차트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그때는 가질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흘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입가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차트가 이렇게 갔어요. 이게 화살표가 상한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올랐을 때는 와 올랐구나. 네. 또 오르는 거 아니까 저럴 때는 좀 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이 전에 네. 요 전에 요 양봉일 때는 사실 사기가 여기 예, 있죠. 애매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횡보 기간을 오래 걸었는데 과연 그쵸. 오를까? 그쵸.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사실. 그런가요? 초전도체라서 오른 게 아니라요? 네. 사실 이 전까지만 네.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가 저 네. 양봉이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저 양봉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제가 그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 라인에서 제가 이제 포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기가 어렵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초전도체라는 거 자체가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전도체에 엮여서 이만큼이 갔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초전도체를 딱 설명을 해주셨을 때 네. 그때 이제 방송 전체적인 경제 방송에서 초전도체가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초전도체가 뭐지? 저는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네. 잘 모르거든요. 네. 맥신, 초전도체 이런 걸 되게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바로 잘 이렇게 몰라요. 가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잘 모르시다고요? 네, 이거를 네. 사실은 초전도체라는 거 자체를 네.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포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네. 초전도체라는 물질 자체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차트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테마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결국 테마가 발생이 되면 네. 결국 이게 다 급등한 자리에서만 얘가 나와요. 그렇죠? 이미 여기서는 초전도체 얘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더 가냐?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없이 쭉 눌려서 지금은 아주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잡으면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요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목적 가리기의 신. 그렇죠. 또 네. 세력 포착을 잘 해주시니까 네, 좀 그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자, 지금 네. 보시면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세력 탐지기, 여러분들이 이 세력 탐지기 여기 요 옥색선에 주가가 이게 닿았을 때를 본다면 요게 이제 세력 탐지기를 터치하고 그대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력 탐지기를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세력 탐지기 알고 있으면 좋지만 이건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력 탐지기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렇죠. 저도 사실 세력 탐지기 탐납니다. 네, 요거를 네. 또 배워보시려면 네. 저 노란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네. 또 제가 그거는 여기서 뭐 대국민이 다 보고 계신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거는 이제 저만의 기법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 탐지기가 없다면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세력 탐지기 없이 급등률을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걸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차트를 뒤로 좀 밀어보도록 할게요. 뒤로 밀어보면 자 과거로 이제 가는 건가요? 이제 네. 상한가가 나오기 전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언젠가요?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이 바로 나오기 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봉 두 개가 딱 떴고 나오기 전인데 자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눈에 띄나요? 저는 이렇게 상한가를 한 번 더 기록했었던 5월이 눈에 띄는데요. 저기요. 네, 이건 볼 필요가 없나요? 그렇죠. 저기는 이미 시세가 나오고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네. 시세가 나올 때 보는 게 아니라 시세가 나오고 죽었을 때를 보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오를 때 저처럼 같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봐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양봉이 네. 빡 뽑아졌을 때를 봐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네. 가면 안 되고 항상 양봉이 뽑아지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올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오면은 이런 느낌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쭉 네. 내려올 때 저는 세력 탐지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세력 탐지기가 걸리는 자리에서 툭툭 들어가면 세력 탐지기 걸리는 자리에 보면 네. 다 상승이 나와요. 여기도 세력 탐지기에 걸려서
급등이 이렇게 나왔고, 그죠? 그리고 세력 탐지기가 나와서 또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자리가 나오는데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딱 요런 요 자리 좋다, 요런 자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세력 탐지기가 없어요. 네. 세력 탐지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세력 탐지기가 없는 자리에 이 종목을 저처럼 최바닥에서 잡을 수는 없지만 적정 자리에서 언제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 요런 것들을 또 궁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양봉 윗꼬리가 달린 요 자리인데 네. 요 자리가 키포인트예요. 이 자리가 키포인트인데 왜 키포인트냐면 자, 이제 차트를 크게 한번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 요걸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보면 이 양봉이 갭상승이 크게 나왔죠. 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양봉이 지금 요 살짝 나오고 나서 이쪽에 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갭이 나온 거예요. 요만큼. 네, 네. 갭이라는 건 이제 전날 종가와 오늘의 시초가가 시초가가 빵 떠서 갭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쵸. 이 갭이 나온 양봉이 나왔어요. 네. 갭이 나온 양봉이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거래량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거래량이 없는 양봉은 가짜예요. 그렇다면 거래량을 볼 때 우리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 뭐 개인과 외국 기관 이런 건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그게 이제 대형주 시총 네.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수급의 질이 상당히 중요해요. 외국인이 왔냐, 기관이 왔냐, 요거에 따라서 그 파워가 얼마나 세냐인데 결국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을 메이저급에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메이저급에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외국인이 들어왔냐, 기관들이 들어왔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외국인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큰 메이저급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소형주를 할 때는 외국인, 기관, 뭐 개인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주린인가 봐요. 외국인과 기관이 중요하다라고 그거는 생각했거든요. 대형주 할 때 시총 상위 뭐 대형주. 코스피 200, 코스닥 50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네요. 이런 네. 작은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작은 종목도 이렇게 잘 가니까요. 그렇죠. 그죠? 원래 작은 종목이 잘 가는 겁니다. 이 작은 종목이 적게 가면 큰 종목 하죠, 다들. 근데 그쵸. 작은 종목이 많이 가니까 작은 종목을 하는 겁니다. 작은 종목일수록 가볍고 그런 부분인데 네. 이 거래량이 터지는데 저는 그래요. 이 거래량이라는 건 돈이거든요. 네. 결국 거래량은 돈이잖아요. 거래가 된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됐다는 건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고 네. 거래량은 돈입니다. 그래서 네. 돈은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차트는 양봉, 음봉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가짜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상당히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양봉이 터졌을 때가 사실 키포인트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갭상승이 나온 양봉 거래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갭 상승이 나왔을 때. 그렇죠. 네, 적어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갭상승이 나오고 네. 그리고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자리냐면 네. 이 횡보하던 주가가 갑자기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날. 이 날이 기준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앞으로 이런 자리만 찾으면 돼요. 이런 자리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찾고 이제 보면은 그 차트를 다시 한번 쭉 봤는데 그러면 이 앞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자리도 분명히 키포인트가 아니냐. 근데 이 다음 날에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쭉쭉쭉 음봉으로 내려오죠. 자, 요걸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이 차트를 다시 한번 거기 자리로 갔습니다. 양봉 나온 자리. 네.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거의 관점은 어떻게 되냐? 자, 양봉이 나오고 양봉에서 공략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양봉에서 공략하기 나는 실력이 안 된다. 그쵸. 그러면 다음 날, 다다음 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봉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네. 자, 양봉이라는 건 누가 많이 계속 사서 올라온 거죠? 네. 그렇다면 평단가가 이 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양봉을 만든 주체가 이 양봉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시초가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시초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봉의 시초가. 이 양봉의 시초가를 유지해줘야만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봉이 살아있고 하려면 시초가를 유지해야 된다. 시초가를 유지 못하면 이 종목은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기 시세가 죽었다. 이 큰 추세가 아니라 단기 시세가 죽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면 자, 이 다음 날 보니까 양봉이 나왔지만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기 시세는 끝났다.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간 물량은 손절 처리를 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이제 다음 구간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시초가가 깨지니까 그대로 음봉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런 자리, 딱 시초가가 이탈되는 자리는 피해야 할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시 원래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자리, 우리가 봤던 자리, 요 갭상승이 나온 양봉인데, 네. 자, 여기서 보면 얘네는 시초가를 유지하고 있죠, 요렇게. 네. 그렇다면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양봉에서 사도 되지만 눌림에서 이런 자리에서 시초가가 뭐네 그러면 좀 눌려도 좀 여유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한 번 나오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날 이 양봉의 시초가를 유지해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봉. 그러니까 두 개의 양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시초가를 유지하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양봉의 시초가를 유지해 주면서 그 양봉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흘러가도 네. 이 시초가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살아있다. 이 거래량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종목을 소개해서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 거래량이 살아있으면 언젠간 거래량은 터져서 나간다. 그렇죠. 그 터지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 보면 딱 봐봐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갭상승 나온 자리 거래량 터지고 비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라인을 네. 딱 유지를 해주니까 한 번도 깬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 여기가 거래량이 이렇게 튀어나온 자리에서 거래량 없이 가다가 이 들어온 거래량이 언젠간 나가죠. 네.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죠. 어...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 처음 원리를. 네, 이런 걸 알려준 네.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전문가님, 멘토님께서는 네. 차트만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네. 생코라는 초전도체 이슈는 아예 보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초돈조체를 제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돈조체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초돈조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미래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초돈조체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게 관련줄 거다라고 알 수는 없어요. 네.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가님이요? 네, 세력들이죠. 네. 세력들이 아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네. 재료를 준비해 놓고 터트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자리에는 티가 난다. 그게 바로 거래량이다. 그거를 미리 캐치해서 차트에 다 녹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한다면 바로 이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네. 여기서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 절대 건드리지 말자. 일단은. 그렇죠. 네. 건드리지 말고 기다린다. 조정을 기다리고, 자, 이 조정을 기다리면서 어디가 이탈되면 안 된다?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에선 분할로 툭툭툭 치고 들어가도 좋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보도록 하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지지해주는지가 키포인트다. 여기가 지지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돌려나가는 구간에서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다. 이 시초가마저도 이탈되면서 여기를 지지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매집이 실패됐거나 아니면 매집이 좀 덜 돼서 좀 깨고 내려오는 자리,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눌리는 자리가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도망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항상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이 거래량이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음봉으로 조정을 받을 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 키포인트가 있다. 요것만 관심을 갖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캐치를 해봐요. 거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눌림이 나올 때, 그 눌림이 나올 때를 꼭 기억해서 우리가 요 구간에서는 좀 공략을 해봐도 좋다.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센코로 강의를 도움 주셨습니다. 70%나 수익률을 주셨던 만큼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비결을 들어봤는데요. 자, 세력 포착주, 우리 옥석가리개 신이라는 별명을 보유하고 계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센코 초전도체 테마 이후에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외에도 관련 종목들 뭐 코닉 오토메이션, 휴닉스, 에스페릭스, 나인테크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이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슈보다는 정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슈몰이로 해서 잠시 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트적으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큰 수익률을 주셨던 만큼 다음 주장을 위한 종목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1부에서는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2부에서는 우리 또 차대웅 멘토님께서 이와 같은 섹프와 같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멘토님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QR코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을 통해서 함께 공부에 나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 아시죠?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문자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종목 보내드릴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샵 3989번, 샵 3989번 저희 프로그램명 라떼 주식 네 글자만 간단하게 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멘토님과 한 분 한 분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센코로 살펴봤습니다. 워낙 크게 초전도체로 이슈가 됐었고 또 큰 수익률을 안겨주셨던 만큼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도 4년 동안 주식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분석하는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에 이거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강의라는 게 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기가 어려운 게 결국에는 나만의 노하우잖아요. 나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국민적으로 다 알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더 깊은 노하우가 있고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정도 요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고 더 깊은 내용들은 이제 제가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박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더 깊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뭐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저와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노하우들을 하나씩 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차대웅 멘토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또 강의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 강의는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지나요? 두 번째 강의는 네. 또 제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 이 종목이 제일 좋았어요. 네, 레인보우,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가요? 뭐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딱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멘토님. 네. 네, 저는 뭐 미래를 네. 몰라요, 사실.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미래는 모르고 딱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가냐 못 가냐를 판단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보도록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74%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로봇들을 막 얘기했어요. 여기 뭐 개 로봇이라고 써져 있고 뭐 돼 있고 그런 이때 부분. 재밌었어요. 네, 강의가. 그렇죠. 예, 네. 개 로봇 제가 여기 개를 그리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 그림 나오네요, 그죠? 개 그림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공략도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급등이 나왔죠, 그죠? 엄청 났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자리였어요.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얘기하자마자 다음날 빵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갔는데 아까 전 시간에 배웠죠. 생코를 보면서 배웠죠. 네. 어디가 키포인트일까? 지금 갭상승이 보입니다. 어디 보입니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네, 요거요? 거기입니다. 여기요? 네. 그래요. 다시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쭉 끌어내리면 거래량이 네. 많지가 않죠, 그죠? 거래량도 같이 포착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거죠? 갭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이 앞전 거래량보다 적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서 자, 이 차트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첫 거래량이 터진 요 자리입니다. 요 날. 이 자리요? 예, 요 날. 거래량이 턱 터지고 양봉이 나왔잖아요. 양봉이 연달아 두 개가 그렇죠. 나왔네요. 여기는 이제 네. 요건 이제 거래량 없는 양봉이라 무시하고 자, 거래에 터진 양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이제 갭상승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없더라도 음봉이 있잖아요. 그렇죠. 갭상승이 네. 없더라도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크게 나온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는 갭상승이 나오고 양봉을 유지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고. 아, 이거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하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주식하기. 그쵸. 그것만 계속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전에서는 많은 변형이 일어나요. 많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갭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양봉이 터지고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터진 자리, 그 갭상승 자체도 양봉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양봉이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없는 양봉이 길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 즉 양봉이 못해도 10% 이상,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올라온 자리에 양봉이 터지고 고가가 한 15% 이상 올라온 자리, 그런 자리에서 양봉이 터진다면 거기가 바로 시작이다.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이 고점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점에서부터 한 30% 정도는 눌린 자리에서 이 종목이 계속 죽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져서 양봉을 딱 뽑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귀찮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귀찮으니까 사실 이 세력 탐지기가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세력 탐지기가 걸리고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세력 탐지에 근접한 다음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력 탐지기가 있으면 참 편하지만 세력 탐지기는 제가 이 노란 톡방이나 아니면 팍스탁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한정된 분들께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력 탐지기가 없이도 잡는 법을 또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오늘 또 잘 배워보시기 바라고,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급등이 나오기 전으로 돌려놨어요. 여기 이제 아까 보였던 양봉 두 개가 급하게 나오면서 54%의 수익을 만드는 구간인데 네. 그 전입니다. 그 전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온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 자리인데, 자, 요 자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를 보면, 자,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제가 여기 자리에서 사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사라고 했죠.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한번 돌릴까요? 거래량이 나오고 네. 갭상승이 나올 때 사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는 아닌 건가요? 아니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뭐 시청자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처음 아무래도 듣는 거기 저희 때문에. 저와 비슷하시지 않으실까. 네.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좀 많이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처음이라서 그래요. 네. 이걸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익숙해지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양봉 다음에 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 반복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제 방으로도 봐야겠어요. 그렇죠. 제 네. 방 꼭 봐야죠. 그래서 양봉이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양봉이 나올 때 실력이 되면 사도 좋지만 일반인들은 사지 말자. 언제까지? 그 조정 다음에 받을 때까지. 양봉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조정을 받을 때까지. 아. 그래서 다음 차트 이렇게 보면, 자, 음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음봉이 여기 나올 샀으면 때까지. 물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벌써 4%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고점에 샀으면 6% 손실이거든요. 이때는 살까 했는데 떴어요. 그러면은 내려가네, 그럼 안 사야지. 이렇게 그렇죠. 되고요. 그렇게 돼. 근데 음봉에서 사는 네. 거예요. 음봉에서 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양봉의 시초가만 이탈되지 않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초가가 이탈됐을 때 팔아도 손절 3,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계속 모아간다 생각하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봉이 나왔죠. 자, 여기 지지해주고 양봉이 나왔다 그럼 여기가 원래는 맥점이에요. 요런 자리.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시초가를 유지해주고 양봉이 나온 자리. 네. 이 자리가 사실은 맥점이다. 그러니까 요 양봉 때 사는 게 아니고, 네. 이 양봉이 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보내주면 돼요, 아름답게. 잘가, 안녕, 그쵸. 안녕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걸 느껴보고 싶네요, 멘토님. 그래서 절대 이 네. 급등에서 사지 말자. 네. 그래서 양봉이 나오고 시초가 유지하고 양봉이 다시 한번 돌려나간 이 자리가 맥점이다. 아. 자,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되면 네. 자, 단계도 양봉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 계속 나오게 되는 구간이라서, 자, 우리가 요 양봉에서 사고 이 양봉만 4개가 연달아 나오는 자리, 요 자리에서만 샀어도 수익률이 거의 10%가 나온단 말이에요. 10%가 넘게. 그렇다면 이 자리가 정말 맥점이겠죠? 맥점이다. 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자리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음봉이 하나 또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음봉이 나올 때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뭡니까? 양봉이 어느 게 기준이냐? 어느 게 기준이냐? 자, 이 음봉이 나왔어요. 이 양봉의 기준을 어디로 잡을까요? 음봉이 나왔을 때 양봉의 기준이요. 네, 우리가 양봉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졌을 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데 이 중에 어떤 양봉이 기준점으로 잡을까요? 1번, 2번, 처음에 3번, 크게 4번, 터졌던 5번. 양봉. 여기 네. 우등생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저는 뒤에 발끝에서 사고 싶거든요. 무릎 말고 발끝이요. 그렇죠.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보면 네. 이 양봉이 터지고 거래량이 더 터졌다고 해서 이 양봉이 기준점으로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부터 30%가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시세가 돌아 나갈 때 양봉, 거래에 터진 양봉이 기준점이다. 항상 그 양봉이 기준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보다 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 양봉이 평생 기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 음봉이 나왔으면 기준점은 그래도 바뀌지 않고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시초가만 이탈되지 않으면 요거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 차트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음봉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기준점을 여기로 했다라면 손절이 나갔을 거예요. 여기가 이탈됐으니까 시초가. 근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냐? 추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전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 10% 정도 먹고 수익을 채렸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재매수가 일어나는 자리. 그런 자리죠. 그렇다면 여기라면 자, 시초가가 여기고 이 음봉이 나오는 자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손절을 감안하고 돌려나가면 10%가 넘는 수익이 나오니까 이해타산이 맞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돌려나가는 자리를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네. 양봉이 하나 딱 나오죠. 자, 이제 양봉이 하나 나옵니다. 이걸 바로 알면은 재매수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요 자리. 추가 매수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봐봐요. 여기도 양봉이 나오고 네. 음봉 나고 양봉 돌려나간 자리 맥점이라고 했죠. 그쵸. 이게 기준점이라면 여기 앞으로 나갔다 음봉 두 개가 빵빵 나오고 시초가를 유지하고 다시 양봉이 나온 자리. 여기가 맥점이라는 얘기예요. 전 개복치라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빼야 돼 이러면서 이제 네. 도망가면 원점.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 음봉 보면 이제 약간 정신을 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돌려나가는 자리. 양봉이 나오고 시초가를 유지하고 떨어졌지만 양봉이 나온 자리.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된다면 자, 양봉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양봉이 한 번 더 나오죠.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네. 자, 여기서 돌려나가는 자리면 이제 정고점에 이 매물입니다, 이게. 여기에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종목이 여기를 돌파하냐? 떨어지냐 이거예요. 여기를 돌파 못하고 떨어진다면 매도를 하는 자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이제부터 시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여기는 강력하게 돌파하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전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터진 거래량이 터진 시초가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이탈 없으면 얘네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딱 54%가 그렇죠. 나온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쭉쭉쭉 올라가는 자리죠. 네.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잘 본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눌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제가 말씀드린 요 자리 새롭게 시작되는 요 지지라인만 유지한다면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가잖아요. 그죠? 또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기준점만 이탈로서는 추세는 살아있다. 그 추세를 끝까지 다 먹는 게 실력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딱 이렇게 양봉까지 나오면서 54%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장대 양봉이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 자리다. 여기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양봉으로 돌려나가는 자리가 정확한 매수 타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나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이탈되면 안 됩니다. 시초가가 이탈되면 안 되고 여기를 지지하고 돌려나가는 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보도록 하고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봉이 그냥 양봉이 아니라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그런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돌려나가는 자리 요게 키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코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우리가 차트 보는 법을 우리 차대웅 멘토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나 우리가 가깝게 라떼 주식 컨셉으로 좀 토요일 날 라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저도 배워가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생코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진부하게 초전도체 때문에 갔나요? 로봇 때문에 갔나요? 앞으로의 로봇 산업은 어떤가요? 이러한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차트만 보아도 이렇게 세력 포착으로 종목이 잘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차트 분석을 한번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면서 자세하게 전문가의 힘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문자와 QR코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의 방법 나가고 있죠. QR코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1대1로 대화가 가능하신데요.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저희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문자는 샵 3989번 받는 사람에 넣으시고 라떼 주식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뭐 종목 상담을 원한다 하신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우리 라떼 주식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방송 아니고요. 스스로 독립해서 추후에는 개인적으로 잘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방송이니까요. 차대웅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시기 어려운 분이시고요. 또 토요일만 하루 딱 2시간을 모시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방송 가까이 앉으셔서 잘 보시기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강의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차트 분석이 있을까요? 네, 기대가 뭐 되네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네. 이제 뭐 로봇주, 뭐 초전도체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사실, 얘기는 아예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네. 사실 그 종목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종목이냐라고 설명하기 위한 소스일 뿐입니다. 제가 앞으로 그냥 가고 나서 그냥 그쵸. 뒤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그렇죠. 코걸이 그 느낌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로봇주가 갈지 누가 압니까? 맞아요. 저도 몰라요. 그리고 덩달아 올라요. 그렇죠. 일단 대형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따라와요. 그렇죠. 요번에도 뭐 엔비디아 보면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시간에 가고 장 여니까는 좀 올라가다가 보합 마감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오르지 기대감, 못했어요. 그렇죠. 그 기대감에 반도체주 막 샀는데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삼성도 전지도, 내리고. 2차 네. 전지도 제가 2010년도부터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근데 결국에는 좋다 해도 가다가 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좋은 이슈가 나와도 네. 갈 자리에서 가는 거고 못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거고. 근데 그러기에 차트만 보기에도 사실 좀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차트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본인의 분석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80%는 차트를 기반으로 보고 그리고 딱 20%는 뭘 보냐면 이 종목이 없어질 거냐 안 없어질 거냐. 딱 그거만 네, 맞아요. 없어지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네네. 딱 안 없어질 정도만 되면 네. 그 종목이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서는 뭐라도 붙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좋지 않더라도 재무가 좋지 않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재무는 과거예요. 자, 지금까지 재무가 안 좋았던 종목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면 거기서부터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안 좋아질 거라면 아무리 좋은 재무제표라도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네. 과거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미래를 아는 방법은 차트가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저는 재무도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아직 젊지만 대형주에 좀 많이 올인을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단기 순이익이 좋고 PER이 좋고 뭐 나중에는 시총 대비 뭐 저평가 고평가 이런 것도 다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종목들은 내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좌절입니다. 주식을 네. 20년 넘게 해본 결과 네. 저도 초반에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평가 종목은 분명히 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평가 종목만 골라서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저평가 종목이 10년째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인가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무슨 종목 들고 계세요? 저 여러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지금까지 안 올라왔다면 네. 한번 그걸 고민해봐요. 저도 저평가 종목을 많이 봤는데 네. 저평가돼서 이제부터는 고평가로 가겠다 했는데 10년째 더 저평가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 고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골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 고평가를 받을 때가 돼야 고평가를 받는 거고 저평가 종목이 계속 저평가를 받는 구간이라면 계속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평가 고평가 고르지 말고 차트가 좋은 종목을 사자. 오늘 차대웅 멘토의 명언입니다. 저는 마이너스의 손인 만큼 네. 테마주들 중에서도 오르지 않은 종목들만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차대웅 멘토님을 통해서 차트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또 네. 막바지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네, 거죠.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제가 좀 히든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도 정말 대단하셨죠. 네. 60%. 그렇죠. 제가 이거는 네. 이거는 사실 이 방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여기 라떼주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맞아요. 이 노란 방에서 노란 함께 톡방에서, 하신 분들만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네. 첫 방송에서 센코를 얘기해드리고 그날 그 이남아 아나운서님께서 공약을 거셔가지고 매일 한 종목씩 주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한 네. 종목씩 드리겠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네. 제가 딱 다음날 월요일 날 딱 드린 게 바로 이구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증거자료까지 제가 딱 뽑아왔는데 딱 여러분들 그날, 그러니까 노란톡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이 주말을 놓치시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지금 항상 저의 노란톡은 제 마음과 같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든 오셔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7월 10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구산업을 보면서 구리 관련주고 응급자 관련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칸 전 채우기. 또 사실 구리라서 한번 네.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칸 채우기용.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초선우체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리가 초선우체 뭐 핵심 그 재료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저는 그래서 차대웅 멘토님이 네. 그냥 이 경제 방송을 다 이끌어 가시는 줄 알았어요. 뭐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차대웅 세력설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절대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 네. 그냥 차트가 미래를 이번의 알려준다. 경우에서는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이구산업을 또 어떤 네. 자리에서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이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딱 그 60%가 넘어가는 그런 거래량의 갭상승 저 부분인가요? 그렇죠. 요 자리죠, 그죠? 요 네. 자리인데 네. 자, 요 자리 이제 이미 급등이 나온 자리니까 그쵸. 요 자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 앞전에 밑꼬리가 과연 또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을 보면 제가 딱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봉이 나오고 네. 조정을 좀 받은 상태.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멘토님?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매일 똑같은 것만 나온다면 지금 세상이 두 개밖에 몰라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네.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 양봉이 나는데 양봉이 시초가가 이탈됐죠? 네. 그리고 나서 양봉이 시초가가 이탈되고 이 종목이 죽어야 되는데 네. 죽지를 않고 여기서 이제 딱 자리를 보니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옆으로 가는 자리가 전저점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거래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데 네. 이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 살아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진입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 다음에 자리를 보니까 자 드디어 나왔죠. 바로 등장했네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쭉 올랐는데 이 어느 정도에 받는 조정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에서부터 30%가 눌린 자리. 저 앞에 고점 보이죠? 7,000원까지 올라왔어요. 7,000원에서 4,500원이면 30% 이상 내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락이 멈추는 자리에서 거래 터지고 유지가 되는 자리. 그런 자리니까 이 양봉. 그러니까 갔던 종목들이 이렇게 또 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들어온 거래량이 다 한 번에 다 못 나가거든요. 그러면 멘토님께서 정말로 이때는 왜 올랐는지 지금 또 왜 올랐는지 이슈는 전혀 안 보시는 건가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와. 제가 그 깊은 세력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저는 정말 몰라요. 대단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네. 자리 나오는 사회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아니 이제 다음을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좀 보여주세요. 양봉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분명히. 네, 네. 예, 양봉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고, 자, 다음 양봉을 스텝을 볼게요. 봤는데, 자, 또 한 번 올라갔다 와. 애매해요, 그죠? 이런 자리 사야 이건 되나 좀 말아야 되나, 애매한데? 그죠? 딱 보니까 또 양봉이 또 나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초가는 유지하는데, 여기서는 음봉이 나왔었겠죠. 그래서 눈치 빠른 분은 여기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네. 손을 있으신 분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이 여기 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보니까 음봉 도치가 났죠. 이런 자리서부터 이제 공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고 줄고 있죠. 줄고 있을 때. 그러면서 옆으로 가면서 음봉이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자리. 양봉에 사지 이건 말고 좀 음봉에 어렵네요. 사자. 그렇죠. 이런 네. 변형 자리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만 믿으면 돼요. 무조건 시초가만 믿고 들어가 보자. 질러보는 거예요. 어차피 물리잖아요. 뭘 사든. 되게 웃고 있지만 라떼 주식이 굉장히 뼈를 때리는 방송이네요. 네. 네. 아니 뭘 사도 물린다면 아프려고 나온 것 같아요. 저. 아니 뭘 사도 물린다면 네. 이런 자리 한번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자리 이후에 보니까 또 음봉이 나오고 음봉에서도 가고 또 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네, 요즘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혜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뻔한 멘트를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자, 2부 산업 어쨌든 60%큰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만큼 오늘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센코를 포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2구 산업까지 세 가지의 차트를 보는 우리 차트 분석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세 가지의 경우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1부는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통해서 저희가 리뷰를 도움 드렸는데 노란톡 함께 하시는 분들 한해서 다음 주 장을 위한 종목,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활용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죠.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돌아와서 2부에서는 다음 주 장을 위한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